이시정 지사가 거리두기 3단계 전국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할 거면 빨리 하자. 대량 실업은 어떡할 거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울로 이송된 음성 확진 환자가 청주로 도주해 연쇄 감염 우려가 컸는데요. 방역 당국이 이 환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가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30분 안에 초기 진단이 가능한데 증상이 없는 사람만 대상입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속에서도 충북이 올해 투자 유치 1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온라인 투자 유치와 기존 기업 증설이 주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의 확진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 시행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는데요. 3단계 시행은 모든 사회 경제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대량 실업 사태 등에 직면할 수 있어 지금까지 신중론이 많았는데 한편에선 차라리 빨리 시행하자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 시내에 내걸린 폐업 현수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는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되자 업주는 14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 신고로 소상공인 대출금을 갚아야 하지만 줄어드는 보증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보증금에도 자꾸 까는 상태고 월세를 차라리 한 달 딱 그냥 문 닫는 게 낫지. 이건 문만 열었지 뭐 영업이 진행되지가 않잖아요. 이처럼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차라리 빨리 시행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까지 고정비용만 수천만 원 하는 대형 식당도 마찬가지. 찾는 사람이 없어 매장 내 거리두기가 알아서 된다는 자족까지 나옵니다. 어차피 안 나와요. 아마 대도시에서 1,070명, 1,000명 넘어가니까 불안감을 느껴서 지금 안 나와요. 그리고 지역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 상인들 역시 거듭된 격상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전국 국민이 한꺼번에 한 보름이면 보름 10일 딱 해갖고 끝을 내야지 자꾸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자꾸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하지만 3단계 시행은 마트나 편의점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경제 활동이 봉쇄되는 것. 특히 중단기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량 실업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정부는 쉽사리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더 힘들죠. 달달이 지금 월급 200 얼마 받아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또 음성적인 영업 행태 등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한 거리두기 상향이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3단계 시행이 결정됐다, 사재기가 유행하고 있다 등의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 그러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3단계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 혼란과 불만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일 몸살 증세로 제천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70대가 확진 하루 만에 숨졌고 청주 요양원 관련 80대 확진 환자 2명도 폐렴 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충북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로 이송된 음성 확진 환자가 청주로 도주해 큰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다행히 바로 붙잡혔지만 택시기사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됐고 지구대 경찰들도 격리됐다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야 귀가하는 등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음성군은 이 환자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도주한 50대 확진 환자를 태운 택시가 지구대에 도착합니다. 음성 소망병원에서 서울로 이송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입소하기 직전 달아나 택시를 타고 청주로 온 것입니다. 다른 보급차가 늦게 도착했는데 거기에 타고 계시던 환자분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셔서 먼저 인계를 하게끔 했거든요. 그 사이에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고 몰래. 환자복 차림의 이 58살 여성은 택시기사에게 집이 아닌 청주의 모 상가를 가자고 했지만 청주가 낯설었던 택시기사는 길을 물어보려 인근 경찰지구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확진 환자는 택시 안에 두고 본인만 지구대로 들어가 그나마 접촉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황 근무자가 나가서 얘기합시다 해서 출입을 못하게 막았던 거죠. 얘기를 하니까 횡설수설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몰라서 네. 이렇게 오니까 가까이에 쪽에 오니까 풍청지구대가 있길래 지리교실 받으려고. 붙잡힌 환자는 다시 서울로 이송돼 입원하면서 도주국은 일단락됐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지구대 경찰 7명은 한 치안센터에 격리됐다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야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되돌아간 택시기사의 검사 결과와 잠복기 가능성도 여전히 예의주시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개인차 끌고 왔어요, 다. 각자. 갑작스럽게 이제 닥친 일이라. 저녁은 배달시켜 먹었고요. 지구대장님이 이제 빵이랑 뭐 음료수 이렇게 갖다 줘갖고 저희 아침 해결했습니다. 서울에서 공조 요청을 받고 곧바로 택시기사를 지구대 밖으로 데려나온 경찰의 민첩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순식간에 접촉자가 불어날 수 있던 상황. 음성군 보건소는 도주 환자가 정신질환이 있어 고심했지만 우선 관련 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퇴원 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괴산 성모병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괴산군은 이 병원 재단 이사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괴산 성모병원은 퇴원 환자 6명의 진단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음성으로 표기하고 퇴원시켰다가 2명이 뒤늦게 확진됐습니다. 이 병원 퇴원 환자를 고리로 음성과 진천 지역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도입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가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한나절은 걸리던 검사 결과를 30분 안에 판단하는 진단키트인데 증상이 없는 환자를 가려내는 데 쓰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진단키트를 이용해 표준 분석법인 PCR 검사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현장에서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자 방역당국이 취약계층과 집단시설을 우선적으로 출장 검사에 나선 겁니다. 힘드시고 어렵고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는데요. 한 100여 분이 왔다 가셨어요. 충주에는 신속 검사를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집단 감염과 전파 우려가 큰 노인, 장애인 보육시설,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우선 대상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원하는 시민 또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처럼 최소 하룻밤을 자가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 돈으로는 좀 무리가 있었거든요. 머뭇거리고. 그래서 무료일 때 지금 빨리 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왔어요. 원래 하루 정도 걸린다 했는데 30분으로 줄어가지고 제가 생활하는 데 많이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다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만큼 신속 항원 검사는 의심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채취한 검체를 시약과 섞어 진단키트에 떨어뜨리는 신속 검사는 유전자를 증폭해 분석하는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10%가량 낮기 때문. 방역당국은 의심 사례가 나올 경우 PCR 검사로 재차 확인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분들을 신속히 찾아내서 확산을 예방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단키트 12만 개를 확보한 충청북도는 24만 개까지 늘려 취약시설을 제하고도 충분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택시, 버스 운수 종사자 전수검사에서 시내버스 기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천시는 해당 운전기사와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2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2주간 51번과 58번, 59번 노선은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배차 시간을 감축하고 120과 150, 160, 170번 노선은 운행을 임시 중단합니다. 제천시는 전체 운수 종사자 710명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충청북도가 올해 투자 유치 1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온라인 투자 유치와 도내 기업의 증설을 유도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중부권 광역물류센터 입지로 청주를 택한 업체가 충청북도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오는 2022년 센터가 완공되면 하루 고용 인원이 1,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교대로 했을 때 한 일 고용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새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용 유발 효과가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유치한 투자는 10조 700억 원. 지난해보다 8천억 원 정도가 줄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년 연속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국 최초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이메일 전화 상담 비중을 높여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어려워지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을 공략했고 도내 기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확대해 증설을 유도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도권 이전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했었는데 이동이 어렵다 보니까 도내 기업들 증설하는 부분에 좀 관점을 주자. 충청북도는 각 실국별로 관련 기업을 책임지는 기업 유치 담당제를 현재 50여 곳에서 내년에는 600여 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다시 국내로 들어오려는 유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 산업 단지를 조성해 코로나19 상황을 투자 유치에 역이용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독감 백신을 외부로 무단 반출한 청주의료원 의료진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청주의료원 의사 12명과 간호사 94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백신 접종을 위해 예진표를 대리 작성한 뒤 백신을 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원보건소는 지난 9월 해당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청주의료원 자체 조사에서 직원 103명이 자진 신고하면서 원해 유출 272건이 확인됐습니다. 청주시 오창읍 인구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주시는 류모 씨의 전입 신고로 어제 오창읍 인구가 7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창읍이 추진 중인 책임 읍면동 전환이 가능해져 행정조직과 처리 사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천시가 김대순 시의원이 제안한 이른바 제천형 경제 백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내년 6월까지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행사성 경비와 국외 출장 여비 등 40억 원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재편성하도록 시의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준 3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업체 손실보상금 26억 원 외에 소상공인 고정비용 보전을 위한 재난지원금 30억 원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현대산업개발이 추진 중인 가경 아이파크 5단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했습니다. 유형별 공급 가격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은 2억 7,700만 원에서 3억 1,100만 원,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6,600만 원, 116제곱미터는 3억 7,600만 원에서 4억 1,9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상 29층 8동으로 건립되는 이 아파트 단지가 오는 2023년 2월에 준공되면 925가구가 입주됩니다. 괴산군이 아트센터 건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괴산군은 괴산읍 동부리 문화예술회관 옆에 96억 원을 들여 괴산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괴산아트센터는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전시실, 다목적실을 갖춘 문화복합공간으로 오는 2023년에 준공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연일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황태의 고장 인제에서는 올겨울 첫 황태거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황태판로가 막히면서 황태 농가는 첫걸음부터 걱정입니다. 춘천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설악 칼바람이 매서운 인제 용대리 황태덕장. 낮 최고 기온도 영하 5도 안팎에 머무는 한파 속에 황태 덕거리가 시작됐습니다. 내년 봄까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황태 말리기의 최적기는 오는 25일 성탄절 전후. 돌덩이처럼 온 명태를 2마리씩 나란히 내걸다 보면 손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갈 듯 한파가 엄습하지만 황태 풍작의 꿈으로 이겨냅니다. 황태덕장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1년 농사예요. 1년 농사를 보람 있게 해주는데 봄에 이제 물건이 잘 판매가 됐을 때 그때 가장 보람이 있는 거죠. 올겨울 황태 마을에서 내걸 황태는 모두 2천만 마리. 지난 겨울 우리나라 명태 쿼터량이 막혀 1,500만 마리까지 준 것보다는 늘어났지만 3천만 마리를 웃돈 전성기보다는 못합니다. 다행히 원양 냉동 명태 가격은 21.5kg 한 편당 3만 5천 원으로 떨어져 농가 부담은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황태판로 확보가 걱정입니다. 중도매인들도 코로나 연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다 겨울철 이상 기온으로 힘들게 내건 황태의 품질마저 떨어지지 않을까 내설악 황태덕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40여 년간 소나무 숲이 우거졌던 여수 낭도 뒷산 한편이 민둥산이 됐습니다. 주민 수익 사업과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고로쇠 숲을 조성하겠다는 명목인데요. 하지만 숲 조성에는 최소 10년이 걸리는 만큼 일부 주민들은 미관 저해와 산사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수 강서영 기자입니다. 연륙 연도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여수 화정면 낭도. 그런데 마을 뒷산 한편이 민둥산이 돼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령 40년 된 소나무들이 밑동만 남긴 채 잘려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벌채된 소나무들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수시와 사업자 측이 고로쇠 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전부 베어버린 겁니다. 2023년까지 낭도에는 15헥타르의 소나무 숲이 벌채되고 고로쇠 숲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둥산의 숲이 제대로 조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0년. 주민들은 숲 훼손으로 미관이 저해되고 추후 산사태 우려도 있는 것 아니냐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는 작업이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나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향후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산림 훼손이 너무 심해서. 하지만 여수시와 사업자 측은 고로쇠나무 특성상 성장 과정에서 그늘이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숲을 전부 벌목해야만 했다며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수십 년을 키워도 소득이 별로 없는 소나무 숲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주민 수입과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고로쇠 숲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에 손길이 닿기 시작한 화정면 도서지역. 나무 종류를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40년 동안 우거졌던 소나무 숲 15만 제곱미터를 전부 벌목하는 방안만이 최선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음성과 진천에 걸쳐 조성된 충북 혁신도시의 일반고 평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첫 행정 절차인 음성군 맹동면, 진천군 덕산읍, 고교 평준화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2, 3월에 학부모 등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준화 대상은 2017년 진천군 덕산읍에서 개교한 서전고와 2023년 음성군 맹동면에서 개교할 봉성고로 여론조사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충북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대안학교인 가칭 단재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지난 4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6학급 유지, 기존 대안학교 학생 의견 수렴 등을 조건으로 단재고 설립 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가덕중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해 오는 2024년 개교 예정인 단재고는 국어, 사회 등 필수 과목 과정 비중을 낮추고 철학, 언론학 등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공립 대안학교입니다. 충북도 내 초등학교에서 12월 대신 1월 겨울방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의 85%인 220곳이 내년 1월에 방학식을 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봄방학을 없애고 다양한 학년말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가 많아 1월 방학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상당수 학교가 여름방학을 줄인 탓에 겨울방학이 상대적으로 길어졌습니다. 보훈군이 출산장려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주민과 단체들을 상대로 의견을 받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보훈군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6개월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훈군은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해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이 농촌형 교통 모델인 행복 나들이 버스를 내년 1월부터 운행합니다. 운영 노선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적선면 애곡리와 가곡면 두산리를 하루 4차례 오갑니다. 행복 나들이 버스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산간벽지 주민들을 위해 공공형 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단양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